주택담보대출이 지금 5%가 됐다. 오늘부로 5%가 됐습니다. 30년 고정금리일 경우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2011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늘 보도를 해놓았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이제 주간별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인데요. 2021년 1월 7일. 근데 이제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금리를 쫙 낮추기 시작을 하죠.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제로로 떨어졌을 때 그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모기지 이자율도 함께 떨어졌던 겁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30년 고정이자 모기지 이자율인데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서 2021년 1월 7일자에 최저점을 쳤습니다. 2.65%. 그 뒤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이든이 취임하면서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계속해서 제로금리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한 해를 겪은 뒤에 2022년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갑자기 껑충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3월 달에는 3.76이 되고 4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5%가 되어 있는 겁니다.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자가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연준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한 게 3월 중순이었습니다. 0.25% 올린다고 했는데 그 0.25%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기준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시중에 30년 고정 이 금리가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되면 0.5% 더 올릴 거다라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뛰고 있습니다. 더 껑충. 자, 6월이나 7월에 또 0.5% 또 올린다 그러면 또 오르겠죠. 또 껑충 올라가겠죠. 끝도 없이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희 뉴스 초대석, 뉴포 초대석에서 박성근 회장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일 쇼크가 왔었던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에는 20%에 달하는 모기지 이자를 낸 그런 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로 갈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연준에서는 올해 안에 한 뭐 2.5%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기준금리를 그 정도 올리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0일 때 2.6%였던 게 기준금리 2.5% 올렸더니 바로 3, 4, 5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0.25% 올린 건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2% 올린다 그러면은 이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10%를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보면은 지금 주택시장의 앞날이 조금 좀 남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겠다라는 분들의 수요 심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수요 심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택 시장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요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파라졌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들이. 근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가 주택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 집만 사는 사람들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명 프라이머리 홈을 사는 그런 구매자들만 바이어들만 있다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에 많이 몰리게 되면서 돈이 남아 도니까요. 돈을 완전히 많이 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도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는 뭐 완전 제로고 그러니까 여기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니 어떻게든 굴려야 되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된 거죠. 왜 주택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됐느냐?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팬데믹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집을 못 사더라도 집은 필요하니까 렌트라도 살 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 교외 지역,
외곽 지역에 있는 서버반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선호하는 가정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팬데믹 때 재택근무하고 집안에서 가정학습해야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투자자들 눈에는 그게 띄었던 겁니다. 아, 집을 지금 싹 사두면은 렌트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대거 몰려들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목돈보다는 모기지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걱정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샘 스키너라는 사람 예를 들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조지 레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리얼터.com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이 조지 레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불과 1년 전에는 미국 중간 가격, 미디언 프라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중간 가격 정도 되는 집을 현재 금리로 산다는 게 다운페이 한 20% 정도 다운페이 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1223불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 미국 중간 가격의 집이라는 게 한 20몇만 불, 30만 불 사이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겠죠. 중간 가격대니까. 근데 그 정도를 만약에 20% 다운페이를 하면 월 페이먼트 내는 거는 1223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다.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그렇게 하려면 1700불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자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38%가 상승한, 그러니까 월 페이먼트 내는 걸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200불 내던 게 지금은 1700불을 내야 되니까 38%가 올라가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이자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집값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집값도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월 내는 페이먼트는 왕창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 샘 스키너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은 델라웨어에다가 지금 집을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집을 짓고 있는 중인데 여름쯤이나 되어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더 오르기 전에 아예 고정금리로 확실하게 돈을 묶어놔야 되겠다, 이자율을 묶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웰스파고에서 3.875% 금리로 고정 이자로 하기로 하고, 그 고정 이자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6,000불을 더 돈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을 내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주택 투자자들,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모기지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아예 그냥 현금 다발을 가지고 와서 현찰로 집을 통째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그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그 경쟁에서 어떻게든 더 살아남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겠다라고 막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면서 집 가격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걸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유형에서 올해 수익률이 36% 감소한 2조 5,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들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JP 모건 체이스는 모기지 발행량이 37% 감소했다라고 발표했고, 웰스파고도 1년 전에 비하면 27% 감소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모기지 신청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모기지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에 의한 뭐라 그럽니까, 그 시장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자기가 살 집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힘든, 여전히 핫한 셀러 마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건 분명한 사실인데,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과연 그
이자율을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주택 시장의 바이어가 얼마나 더 줄어들게 될 것인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택 가격이 조금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잡는 거에도 상당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아야 되겠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내놓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향후 10년 동안 경제 성장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추측을 반영하는 실질적으로 위험이 없는 국채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 수익률을 대부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에서 내놓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이 모기지가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이래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올해 들어서 국채 매각을 단행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오르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은 21년 말 기준으로 그때에 비해서 1.496%에서 약 2.713%로 거래가 됐다. 약 1.5에서 2.7% 사이에 이 채무부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이 거래가 좀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동시에 또 올랐다고 하고요. 마지막 금리가 5%에 근접했던 것은 2018년도 11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30년 주택담보금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4.94%까지 갔었지만 5%를 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5%를 넘어섰고 이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도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특히 재테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발동하셔야 되는 때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모기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또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또 사시니까 따지고 보면은 은행 이자 1% 올라가는 것이 월 페이먼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 이자 1% 올라간다고 해봐야 실제로 30년 고정금리라고 하면 이자가 1% 올라간다고 하면은 실제 그 모기지 페이먼에서는 한 몇십 불, 월 몇십 불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또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사실 큰 게 아닌데 지금은 1% 정도가 아니라 1년 사이에 막 5%, 10%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월 페이먼으로 따지면은 뭐 몇백 불 되는 상황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데요.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의 재산세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 페이먼트는 모기지만 페이먼이 아니라 거기에 보험도 붙고 거기에 또 뭐 재산세도 붙어야 되고 HOA 또 뭐 피도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월 페이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거기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도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또 모기지가 올라가고 해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이자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강도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일단 집을 사야 될 때가 이제 한물 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때가 좀 지난 것 아닌가. 지금부터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을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현금 자산을 많이 보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금을 많이 모아라 이럴 때일수록 어떤 분들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금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고 정점으로 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은행들이 내놓는 상품들을 사기에도 좀 이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뭐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것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미 여러 곳에 분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에게는 사실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차라리 소셜 시큐리티나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쪽에 오히려 좀 더 신경 써서 돈을 좀 떼어 놓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돈의 가치 하락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대출 부실 대출이 난리가 나가지고 깡통 주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 그때쯤 떨어졌던 것이었고요. 그때는 뚝 떨어졌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꺾여서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다가 다시 또 떨어질 때가 오긴 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물가 인상률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 이렇게 또 에이전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앞날을 좀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이제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